요약집 사용검사까지 마저 봅시다. 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자, 사용검사 그러면 이 사용검사 파트도 별로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확신해 봅니다. 근데 사용검사권자가 약간 특이해요. 사용검사 원칙은 시군구, 예외 국장. 아까 사업계획 승인은 누가 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은 대지 면적이 참 이거 수정했습니까? 뭐냐, 오늘 나간 문제 5번의 답은 4번이고 14번 답은 2번이고 오늘 나간 문제입니다. 이거 수정하시고. 사업계획 다른 데 같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한 자가 공사 끝나면 뭘 해야 돼요? 사용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주택부는 좀 안 맞아요. 어떻게 했어요? 대지 면적이 10만이죠.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누가 한다고요? 10만 미만이다. 그러면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자 누구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고 10만 이상이다 그러면 시도, 대도시.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아까 국가 또 누구? 토지공사가 한다. 이건 누가 한다고요? 국장. 몇 개 있는데 무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 끝났으면 그러면 여기서 사용 검사를 해야 되는데 원칙은 얘가 와야죠. 얘가 그대로 와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누가 하고 시, 군, 국하고 누가 하고 국장이 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좀 특이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군구 예외 국장이 승인한 것은 국장한테 검사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사용검사 기간은 신청일부터 15일 하고 3번 분할 사용검사 등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구별로 공구별 분할 건설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뭐 따로 한다고? 착공 따로 하고 사용검사 따로 하려고. 그러니까 사용검사 당연히 공구별로 따로 받아야죠. 그래서 분할 건설하기 위해서 승인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사용검사, 일명 분할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미행된 대리인증 하나 처리했으면 공사가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원칙은 다 끝나고 받는 게 원칙이나 공구별로 나눠서 했을 때는 공구별로 받을 수 있고 또 두 동 이상 지었을 때는 한 동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4번 타법에 의한 사용승인 의제 아까 그런 얘기했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다른 법 받을 각종 허가신고 협의서 있는지 한 걸로 본다 그랬죠. 인각 승인권자가 그쪽 기관자가 협의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공사 끝나가지고 사용검사 받으면 아까 의제된 사항들에 대한 중고검사 등은 모두 받은 걸로 본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온 게 뭐가 나오냐.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O의 X요? O. 이래서 공사 끝나가지고 주택법 사용검사 받으면 건축법 사용 승인 받은 걸 본다. 그러면 O. 그러고 말해야 된다. 이 얘기. 5번 이제 사용검사 신청인데 사용검사 신청 원칙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건설회사가 사업주체가 누구한테? 검사권자한테 신청해야죠. 당연히.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 신청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시공을 보증자 등도 준공검사 신청을 한다고. 자, 다음 각거 구분에 따라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자,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원칙은 사업주체가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보증한 자 등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사업주체가 파산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자, 1번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면 사업주체가 망해가지고 계속할 수 없다. 시공을 보증한 자가 공사 끝내고 사용검사 받아야 돼요. 근데 2번 그 보증한 자가 마저 망했어요. 없다든가 마저 우리나라 IMF 터져서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은행이 죄다 망했어요. 은행이 보증기관이 다 망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이 입주 예정자 대표회가 시공에서 선정해서 공사 끝내고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두 번째 2번. 자, 1번은 사업주체가 망했을 때고 2번 사업주체가 안 망했어요. 사업주체가 망하지 않고 있는데 얘가 사용검사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기다리냐 이런 얘기예요. 2번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냐면 시공을 보증한 자나 시공자나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한 한 사용검사를 거부 지원할 수 없다. 해줘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6번에 1번 해가지고 언제 씁니까? 상시. 검사 받고 쓰세요. 검사 받고 쓰는데 예외적으로 모든 법에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하여튼 뭔가 공사만 이루어지면
항상 임시 사용 승인제도 있어요. 다 끝나기 전에 왕궁이 모두 끝나기 전에 이 완공된 부분별로 사용 수익할 때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만 미리 밀수도 해주는 임시 사용 승인 제도가 있는데, 주택은 동별로 공사 끝나면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쓸 수 있고, 대지는 구역별로 끝났을 때 구역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쓸 수가 있는데, 주택은 건축물은 동별로인데 그 주택이 건축물이 공동주택이면 동별로 끝나고 임시 사용 승인은 101호, 103호 이런 식으로 세대별로도 해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넘어가요. 주택 건설 자금은 간단하게 주택 상환사채 말고는 나올 게 없으니까 주택 상환사채 만약 끝냅시다. 주택 상환사채 글자도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입니다. 누가 발행합니까? 그러면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그건 암기해주고 토지공사 등록사업자. 그건 암기해야죠. 토지공사 등록사업자인데 이게 주택으로 돌려주는 사채니까 이게 망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토지공사는 안 망해요. 등록사업자가 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참고.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사평가 기준 인력 등이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 가지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이 뭐냐? 자본금 5억 이상, 그리고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이 300세 이상일 것.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 규모는 3년간 연평균 건설 호수 이내다. 처음에 몇 번 나왔어요? 그런 내용 가지고 나온 적은 없고, 이 지금 주택상환사채는 조금 이따 어디로 가냐? 주택상환사채 이거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도하면 공급질서 문란행위 가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공급질서 문란행위에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 요건이 뭐냐? 아마 자본금 3억, 200세대 속지 말고 5억, 3년 300세대. 그 숫자 3개만 딱 암기해요. 5억, 3년 300세대, 5억, 3년 300세대. 그것만 암기하면 문제 다 풀립니다. 그 다음 이제 발행 승인입니다. 자, 토지공사든 등록사업자든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했다. 발행 계획을 만들어서 국장 승인 받습니다. 국장 승인. 국장이 바뀌니까 자꾸 국장 승인. 주택상환사채는 액면 또는 할인반입니다. 기명증거입니다.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시까지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요. 양도 명의병인데 주택상환사채는 양도 중도액이 안 됩니다. 그게 대원칙이요. 안 돼요. 단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도 양도가 돼요.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 양도했다. 사채를 취득한 자는 얘가 지금 아까 얘기했죠. 액면 할인받을 기명증권, 증권의 이름이 나와죠. 내가 샀어요. 내가 샀는데 내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이게 훔쳐온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팔았다. 그랬을 때 취득자는 발행회사가 원부 있으니까 원부에다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다 주소 성명. 증권을 뭐만 써요? 성명. 증권에는 성명을 기재해야 발행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그랬고. 근데 주택상환사채 효력해가지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는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록사업자 망했다 하더라도 그럴 줄 알고 지급보증 받아놨으니까 효력에 영향이 없다. 유효하다 이 얘기고. 주택상환사채 발행돼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사채 발행 규정을 따릅니다. 밑에 2번 군민대 사업 특별회계인데 내용이 없어요. 지자체가 군민대 사업을 위해서 만드는 게 군민대 사업 특별회계고 입주자 저축 제도가 4개 있는 게 얘가 하나로 통합이 되니까 얘도 출제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얘도 공부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럼 이제 거기까지 봅시다. 주택 공급 파트가 전혀 다른 게 좀 있다 이라고. 그럼 이제 332페이지인데 332페이지 그 문제 40번은 스스로 하시고 간단하게 30 미만이면 건축법이고 30 이상 주택법 이 얘기니까 안중에 스스로 하시고 41번부터 41번 주택건설사업 시행 절차가 틀린 거 1번 단독 30 공동 30 예외적으로 50 그러네요. 이상 주택건설이나 만 이상의 일단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연간 그러지 말고 그냥 단독 35 이상 공동 30세 이상 예외적으로 50도 있다는 얘기고
이 주택 건설이나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O. 2번 승인권자는 시도 이렇게 간단히 나오죠. 승인권자는 시도 그러지 말고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단 시장건수 10만 이상이면 시도 대도시 국가토지공사 국장 완전 세분화 해야죠. 틀렸죠.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60일 내에 알립니다.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 4번 단지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 얻은 사업계획도 사업을 시행되며 승인받고 몇 년 내 착수? 5년. 이 문제 만들 당시는 3년이 맞았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5년. 이제 수정해야죠. 수정. 5년. 5년. 5번 사업계획 승인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된다. 5번도 상식으로 한 상식으로 우리나라는 무슨 법에 의하든 하여튼 뭔가 허가를 받아서 아니면 인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신고하고 공사할 때는 시작하기 전에 나 합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 간에 안 나와도 어디 가든 간에 착공신고는 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 가든 간에 착공신고는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됐고요. 42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틀린 거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얻고자 하는 데는 건설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승인 신청 받으면 또 나왔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하고 며칠 60일 내 가부를 알리고. 3번 사업계획 승인했으면 고시합니까? 상식이지. 그 사업계획 승인할 때 심의할까요? 안 할까요? 설명을 안 하더라도 왜 설명 안 했겠어요? 상식이니까. 심의, 고시는 상식입니다. 승인했으면 고시하고 승인서, 관계 서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한테 알려주고. 3번, 4번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합도록 작성하고 사업계획에는 부대, 복리에서 설치하는 게 포함된다. OX를 떠나서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이네. 그럼 틀릴 수가 없죠, 그런 말은. 5번. 단지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 얻은 사업계획도 사업을 해야 되고 승인받고 몇 년 내 착수? 아니요. 몇 년이랬어요? 5년. 2년이요. 단지 전체 몇 년이요? 5년. 해설이 바뀌었겠죠, 아무래도. 42번에 3년을 갖다 바꿔놔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 만들 당시는 3년이 맞았어요. 두 번째 줄 3년을 갖다가 5년으로 바꿔놓고 전체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 착수합니다. 그 3년 그 기간 초에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건설회사 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기 봐가면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43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기 위한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 틀린 거 1번. 등록사업자는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 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자, 등록사업자입니다. 첫 번째 지구단위 계획 결정 필요 80% 이상 확보 못한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은 맞네요. 2번 위일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는 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를 얼마 줄 테니까 팔아? 시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3번 위 2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원주민 보죠. 4번 위 3의 경우 건설 대지 면적 90% 이상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가 할 수 있다. 90 가지고는 안 돼요. 얼마요? 95% 이상 확보했을 때. 5번 대지에 대한 매도 청구하는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사전에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협의 3개월 이상 협의 맞아요. 4번만 틀렸네요. 44번입니다. 수용사항이 다 틀린 거 1번 토지 등의 수용사항은 군민대 건설한 대지 조성 경우다. 주택법에서 수용은 그것밖에 없어요. 군민대 건설한다. 군민대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한다. 2번 등록사실한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 사용권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법에서 수용사항은 국가지하철 공사만
등록, 민간한테는 수용권을 안 줍니다. 그래서 5. 3번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된 걸 제외하고는 이건 상식적인 얘기요. 일반법을 따라가죠. 무슨 법? 공치법 준용. 당연하고. 4번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공치법에 의한 사업 인정으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 인정으로 봅니다. 5번 토지 등 수용 사용에 대한 재개 신청은 공치법 규정에 의한다. 공치법 규정에 의한다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공치법 언제 한다고요? 사업 인정 고시하고 1년. 국토계획법 사업시행기간 내, 개발법 사업시행기간 내, 도정법 사업시행기간 내, 주택법 사업시행기간 내. 우리가 배우는 법들은 전부 다 재결 신청은 공치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전부 다 사업시행기간 내. 5번이 틀렸죠. 45번 갑니다. 건설 용지 확보입니다.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바르게 고른 것은 건설 용지 확보다 그러면 그냥 저는 박스 가리고도 답 보고 하겠네. 그냥 몇 프로 보나마나 몇 프로 50% 뻔한 얘기 아닙니까? 몇 년 2년 이거 안 받아 찾겠는데 국가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면서 국민투 규모 주택 건설을 얼마 이상 건설한다? 50% 이상 건설하는 자. 그 자에게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이제 우선 했으니까 특혜 받았으면 빨리 해야 돼요. 빨리가 몇 년입니까? 2년. 2년 내 안 하면 된다. 판매하거나 임대계약 취소할 수 있다. 답은 1번이고. 46 체비지 활용입니다. 건설 용지 확보 틀린 것 1번. 사업주체가 국민투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지법 사업 시행자에게 환지 방식 도지법 사업 시행자에게 체비지 매각을 요구할 수 있죠. 2번 위일의 경우 도지법 사업 시행자는 체비지 총면적 2분의 1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2분의 1 맞네요. 3번 사업주체가 환지기 수립 전에 체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도지법 사업 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 체비지를 환지기에서 하나의 단지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4번 체비지 양도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및 감정평가를 한 감평업자가 평가한 공시지가 이러면 안 되지. 감정가를 기준한다. 감정가 기준. 5번 임대주택 건설의 경우 등 국토교통부를 청하면 국토교통부를 청하는 조성원가 임대주택 그러면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다. 4번이 틀렸죠. 47번은 앞에 44번하고 똑같은 건데 똑같네요. 두 번 들어왔네. X. 48번입니다. 48번. 48번은 스스로 너무 쉬우니까. 49번. 주택건설 촉진 틀린 거 1번. 사업주체는 군민투 용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지발법에 체비지 총면적 2분의 1 벌면서 우선적 권한을 갖는다. 말이 약간 애매하죠. 2번 국민투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지 않은 자와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공유지 매수나 임차를 원할 때 우선권을 갖는다. 애매하네요. 3번 위의 경우 매수 임차로부터 2년 내 주택건설 이를 위한 대지 조정하지 아니한 때는 환매나 임대계약 취소할 수 있다. 4번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정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자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어이구 4번은 배운 적도 없는데. 5번 토지 수용에 있어서 재결 신청은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 사업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하나 봅시다. 1번 사업주체는 군민투 용지를 사용해서 도시개발법에 한 체비지 총면적 2분의 1 벌면서 우선적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사업주체가 뭐 한다고? 군민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지법 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 매각 요구하면 도지법 사업시행자는 체비지 2분의 1 범위 우선적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군민투 사업주체가 2분의 1에 대한 우선적 권한을 갖는다. 틀린 표현은 아니죠. 2번 군민투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한 자와 조합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국공유지 매수 임차를 원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갖다 달라고 할 때 우선권을 갖는데 얘도 틀린 표현 아니죠. 그자한테 우선 줄 수 있다니까. 3번 위의 경우 위 가면 위는 이제 위 써야죠. 2입니다. 2 있어야 돼. 위 2의 경우 위 2의 경우 동그라미 위 좀 씁시다. 2의 경우 매수 임차료부터 2년 내 주택건설 1년 대지조정하지 않냐면 환매를 임대계약 취소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4번 사업주체는 군민주택건설사업 대지조정사업을 위해서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자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글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고
저까지 공부 안 했으니까. 5번. 기출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 했을 것이고. 5번 토지 수용에서 재결 신청은 승인이라든 주택건설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아까 재결 신청은 1년 내 하라고요? 사업시행 기간 내라고요? 사업시행 기간 내. 그럼 5번도 맞네요. 결론 뭐가 틀렸네요? 4번인지. 왜 틀렸어요? 안 배웠지. 1, 2, 3, 5가 맞지. 4번은 모르지. 답 써야지 그러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 사업을 위해서는 토지 매수 뭐 땅 살 때 그걸 갖다가 지자체 재산에 위탁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나라 건설에서 하기 진짜 좋네. 지자체인데 저 땅 좀 사주세요. 아주 좋네. 이것은 누구만 국가나 이 국가가 그런 걸 얘기할 때 이걸 갖다 지자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이 공적인 주택에 위탁하는 것이지 49번에 4번처럼 되면 모든 주체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공적 주체니까 국가나 토지공사 이런 데서는 부탁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래서 49번에 4번이 엉터리가 되네요. 50번입니다. 50번 주택건설 용지확보 매도 청구 옳은 것 1번 군민대 규모 주택 비율을 40으로 40은 안 돼요. 몇 프로요? 50 반 이상 군민대 규모 주택 지어야 돼요. 군민대 규모 주택 비율을 50으로 하는 주택건설에서 국공지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지자체는 해당 적 우선 배가할 수 있습니다. 40이 아니고 50. 2번 조합주택 건설에서 국공지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지자체는 우선 줄 수 있습니다. 2명한테 우선 줍니다. 3번 국공지 임차를 또 몇 년? 2년 내 군민대 규모 주택 건설을 위한 대의정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국가지자체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4번 사업주체가 군민대 용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보상 수행자에게 체불적인 매각을 요구하며 양도가격 조선 원가로 해야 된다. 뭘 한다고? 감정가라고. 지금 뭐냐 임대란 말이 없잖아. 임대란 말이 없으면 뭘 해야 돼요? 감정가를 하고 임대주택 등 그런 말이 있었을 때 조선 원가 그래야지. 5번 인가받아 설립된 니모든 주택자본 니모든 결의에 경의가 아니고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주택토지 매도 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죠. 니모든 결의가 얼마나 아까 암기해야 돼요? 니모든 결의 그동 5분의 4 전체 동 3분의 2 전체 5분의 4 그게 찬성하려면 매도 중할 수 있다. 1번은 50인데 40에서 틀렸고 2번은 맞고 3번은 1년이 아니고 2년이고 4번은 감정가고 5번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죠. 옳은 것은 2번이네요. 51번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택에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 설명이 다 틀린 거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1번 매도 청구는 군민대 규모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 사업에 대해 인정한다. 매도 청구는 무슨 주택 지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봐봐요. 아까 매도 청구는 있죠. 자, 지구단위계 결정 필요 대지 면적 80% 이상 확보 나머지 미확보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됐을 때 무슨 주택 지을 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국민주택 초과하든가 말든가 매도 청구 인정됩니까? 됩니다. 2번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물에 대해서 가능할까요? 이 토지를 매도 청구했는데 토지에 뭐가 있어요? 건축물이 있어요. 땅만 팔고 가. 건물 어쩌라고? 땅만 팔고 가. 건물 들고 가. 그럴까요?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살려면 다 사야지. 당연히 해야지. 다 사야지. 건물에 대해서 팔고 나가 그래야지. 3번 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가 할 수 있다. 95% 이상이면 모든 소유자한테 할 수 있다. 4번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 대상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를 공시지가 안 돼. 지금 욕먹지. 가격은 줘야 돼. 얼마예요? 시가. 얘는 지금 몇십 배를 부르 알밖에 합니까? 알밖에 몇십 배 부르니까 정당하게 줍시다. 시가 매도할 청구할 수 있고 5번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얼마 이상 협의?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합니다. 52번 사용검사 틀린 것은 1번 사업주체는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시도 사업계 승인권자가 국장이면 국장으로부터 사용검사가 된다. 땡땡땡 그래야지. 시도가 아니고 누구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 그 뉴스 봤습니까? 오늘 5시 30분에 얘들 깍두기 애들 완전 군장하고 포쏠 줄 알았더니 극적으로 2대2 지금 합의돼 가지고 판문점에서 회담하고 있답니다. 터질까 안 터질까 되게 궁금했는데 결국은 극적으로 합의했어요.
편안하게 공부하라고. 여차 한번 터질 것 같았으니까 뻔때를 보여야 되는데 한번 해가지고 툭하면 건들고 툭하면 건들고 그러니까. 근데 폼은 다 잡아놓고 왜 안 하죠 얘들은? 폼은 있는데 다 적어. 자, 일단은 1번은 사업주체는 공사하려면 누구한테 받느냐? 시군구. 승인권자가 국장이면 국장한테 사용권 받습니다. 틀리고. 2번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에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으며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동별로 받을 수 있어요. 3번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받은 때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해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사용승인, 중고검사, 중고인가 등 받은 걸 본다. 그 이에 하나만 내봐요. 그러면 사용검사를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거 하나만 대봐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검사 받으면 건축법 사용승인 받은 걸 본다. 옛날은 그게 되게 잘 나왔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걸 보고 사용검사 받으면 사용승인 받은 걸 본다. 그거 하나는 기억해놔야 돼요. 맞는 말입니다. 4번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할 수 없을 때 당해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 등이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사업주체가 파산해가지고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 등이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옵니다. 대리령을 뒤져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사업주체 파산했다. 시공 보증한 자가 공사 끝내고 사용검사 받아라. 보증한 자가 없거나 마저 망하면 입주 예정자 대표회가 시공에서 선정해서 공사 끝나고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맞는 말이고. 5번 사업주체 입주행자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대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건 상식적인 거죠. 원칙 검사 받고 쓰라 이 얘기입니다. 53번입니다. 사용검사 틀린 거 1번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받으면 건축법 사용승인 받은 걸 본다. 아까 했죠. 5 이런 질문은 무조건 있는 거 2번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 대상인 주택대지가 사업계획 내용 적합한 여부를 확인하고 며칠 내에 신청을 며칠 내야 된다. 15일. 건축법은 며칠이었어요? 7일. 주택법은 15일. 3번 임시 사용승인 신청 받을 때 임시 사용승인 대상인 주택대지가 사업계획 내용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당연한 얘기지. 지장이 없을 때, 쓰면 지장이 없다 했을 때 임시 사용승인 할 수 있고. 4번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건축물에 동별로 공사 완료될 때 대의조정 사업이면 구역별로 공사 완료될 때 그 부분에서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건축물은 동별로 대지는 구역별로가 맞습니다. 5번 임시 사용승인 대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할 수 없으며 동별로 임시 사용승인해야 된다. 그건 아니요. 공동주택이면 일단은 끝나기는 동별로 끝나야 돼요. 끝나기는 동별로 끝났는데 임시 사용승인은 세대별로도 해줄 수 있다 이 얘기죠. 54번은 거의 똑같으니까 스스로 하시고 넘어갑니다. 55번입니다.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주택 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공사 등록사업자는 주택 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탈에서 발행할 수 있다.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발행하잖아요. 근데 등록사업자 망하면 안 되잖아요. 보증을 받은 때 발행할 수 있다. 5. 그리고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런 걸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할 명칭이 아닙니다. 2번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봐요. 방금 전에 뭐 받았으니까 보증 받았으니까 뒤책임집니다. 3번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사채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시킬 기간이 몇 년? 3년 초과할 수 없다고. 4번 주택상환사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 발행 작성에서 국장 승인받는다. 암기하죠. 국장 승인 맞네요. 5번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 좋아요. 기명증권 양도 중도 상환이 안 되죠. 양도하고 중도 상환이 원칙 금지입니다. 원칙 금지. 예외적으로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되고. 5번 틀렸네. 56번은 스스로하고 57 갑시다. 주택상환사채 옳은 것은 몇 개? 패스. 끝난 다음에 다시 왔어요. 1번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는
아니 지금 문제 풀 때 그런 얘기 했죠. 계산 문제 몇 개 알려줬어요? 첫 번째 계산 문제. 두 번째 옳은 것 몇 개. 세 번째 용도 변경 문제. 네 번째 용도 지역별 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 다섯 번째 지문이 한 반 차지하는 장문. 그런 문제 나오게 되면 하면은 이번에 한번 제대로 붙었어야 돼요. 용감하게 덤벼가지고 장렬하게 희생당하지 말고 비겁하지만 피해가지고 어찌해야 돼요? 합격할 생각해야지. 이런 거는 덤비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이게 특히 지금 옳은 것 몇 개 이것은 내용이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옳은 것 몇 개에서 하나가 까다로우면 못 풀어 이것은. 그러니까 얼른 패스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와야 돼요. 실력보다 요령으로 지금 들리는 얘기가 인원이 지금 작년보다 좀 더 많다 그래요. 접수 인원이 천만 인원이 좀 더 많다 그러니까 많은 것 같아요. 학원마다 전부 다 마감 해가지고 그러면 내용을 좀 더 배우지 이거 하지 말고 알고 있는 거 우리 시험 보게 되면 대부분 모의고사 보면은 모르고 틀리는 게 많던가요? 알고 틀리는 게 많던가요? 배운 거 안 틀리면 욕심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넘어가죠. 근데 기가 막히게 틀리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더 정확하게 알려고 그래야지 새로운 걸 자꾸 더 배우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이런 문제 나오면 얼른 패스하고 한 바퀴 빙 돌고 좌우지간 이런 내용들은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풀어야 돼요. 한 바퀴 빙 돌고 오면 이미 합격은 했어요. 대부분 그 정도 맞추고 오니까 봅시다. 몇 개인가? 1번 토지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에 발행할 수 있다. 자, 대령이 의심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령인지 불령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의심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동안 연습한 보람이 있으니까.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으면 의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1번은 그러면 O. 2번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사채 발행을 작성해서 기재부 장관의 승인받는다. 얘는 O의 X요? X. 3번 주택 상환사채는 무기명 증권이다. 기명 X. 4번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얘는 O. 주택 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국채법. 이거 국가가 발행했나요? 국가가 발행했으면 국채법이 되겠지만 누가 발행했어요? 등록사업자가 일반인합니까? 일반인.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이 채권 발행할 때 일반법 모든 절차는 무슨 법이 있다? 상법이 있다. 상법. 그러니까 상법 중 사채 발행. 옳은 것은 1번, 4번 두 개는. 58번이 기출문제입니다. 봐봅시다. 뭐라고 나왔는가? 주택상환사채 옳은 거 1번.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및 대리행위 제한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때 안에서 발행할 수 있다. 5. 2번. 1번 5죠. 2번.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는 자는 사채 발행을 작성해서 기재부 장관 승인? 아니요. 국장 승인. 3번. 주택상환사채 기명증권하고 좋아요. 명의변경은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을 한다. 명의변경은 원부 발행에 서서 원부에다 주소 성명 쓰고 채권에다가 성명을 씁니다. 4번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 상실이 아니고 효력에 영향이 없다. 유효하다. 5번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주택법보다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 주택법이 무슨 법이고 특별법이니까 상법이 일반법이니까 주택법 쓰고 주택법에 없는 내용은 상법 따른다 그래야죠. 1번이 5입니다. 59번입니다. 입주자 저축. 정상적이면 입주자 저축은 못 냅니다. 지금 시험 범위는 들어가지만 하나로 통합이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험 범위 들어가는데 그걸 낸다는 건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X치고 무시하고 입주자 저축은 무시하고 공부하지 마세요. 다른 부분에. 그리고 입주자 저축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도 않아요. 10년간 한번 나올까 말까요? 공법만 공부한 다음 설명하지도 않아요. 어쩌다 얘가 학교를 가가지고 금융 파트 들어가니까 설명하는데 올해는 그나마 가능성이 없으니까 완전 무시하고. 요약지 167페이지 가가지고
167페이지 3장 주택의 공급 가가지고 자, 주택의 공급입니다. 1번 167페이지 맨 밑에 주택의 공급인데 1주택의 공급 동그라미 1번이면 딸랑 2개밖에 없는데 이게 지문 하나 잘 나와요. 얘가. 자, 간단합니다. 사업조치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시군구 승인, 복리시되면 시군구 신고. 이게 잘 나와요. 입주자 모집은 시군구 승인, 입주자 모집 승인, 복리, 단지의 상가, 복리는 신고. 근데 다만 얘도 잘 나와요. 국가지하철 공사공사는 그런 거 없어요. 국가지하철 공사공사는 승인도 안 받고 신고 안 합니다. 국가지하철 공사공사가 50% 초과 출대한 부동산 법인도 모집 승인, 모집 신고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지문 하나 잘 나오니까 딱 잡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주택의 분양가 제한인데, 분양가 제한, 쉽게 말해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먼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부터 어떤 주택입니까?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인데 어디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입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딱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어디는 다 들어가요? 공공택지는 다 들어가고, 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다 들어가고, 민간택지에서는 민간택지, 시험 문제는 민간택지 안 나오고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장관이 지정해서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그걸 보고 일명 우리가 뭐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거기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일단 두 가지죠. 공공택지 일반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국장이 정하는 지역에서 일반을 공급하는 공동주택인데, 하나 둘 셋 얘가 잘 나와요. 얘는 하나 둘 셋 얘는 제외한다. 첫 번째 도세, 두 번째 경제자유형 외절층, 세 번째 관광특구 몇 층 이상? 50층 이상. 몇 메타? 150m 이상. 건축법에서는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4m만 한철 보니까, 건축법에서 초고층 그러면 50층 그러면 얼마가 가요? 5, 4, 20, 200이 가는데, 주택법은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주택법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주택법은 주택 건설 기준을 보게 되면 주택, 건축물이 아니고 주택은 층고가 높지도 않아요. 주택은 보통 2.9, 3.0, 3.1, 3.2 이런 거. 평균 주택은 3m 기준, 3m 기준. 그래서 50층 그러면 3, 5, 15, 150m, 150m. 그래서 관광특구 50층, 그 다음에 150m 이상. 이것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습니다. 아주 잘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대상 주택 문제 잡고, 공공택지 일반인 공급을 공동주택, 공공택지 외 국장이 정하는 지역에서 일반인 공급을 공동주택, 하나 둘 셋 뺀다. 하나 도세, 둘 관광특구 외자 유치에서 어쩌고 셋. 두 번째가 경제자유계에서 외자 유치 나오고, 셋이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관광특구에서 150m 이상.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데, 자, 첫 번째,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구만 지정해요? 국장. 심의합니까? 상식이지. 지정했으면 고시합니까? 상식이지. 그러면 일단은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분양가가 높게 가는 거 맞겠다. 그럼 뭔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립한다는 얘기요.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해가지고 세 가지죠. 세 가지. 첫 번째 붙였습니까? 딱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직전 소급해서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 몇 프로? 10%. 주간식이 아니고 객관식이니까 3개월간 매매가 상승률이 10% 이상. 두 번째, 전년 이맘때요. 작년 이맘때 3개월간보다 지금이 거래량이 얼마 늘어났다? 200%야. 2배 이상 늘어났다. 세 번째, 직전월 3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얼마 이상이다? 20대 이상, 20대 1. 이런 지역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준은 몇 개월이고, 세 달 기준인데 몇 프로? 10%. 몇 배? 2배, 200%. 몇 대? 20대 1. 그 세 개를 계속 반복해요. 10%. 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모의고사 하게 되면 실력이 느는가 그러면, 이거 지금 이러고 설명하고 2주 뒤에 보게 되면 이게 가물가물해요. 지금은 10%, 200%, 20대를 금방이지만 2주, 3주 뒤에 가면 이게 가물가물한다고. 이게 배웠는데 10이었더라, 20이었더라, 한참 생각해야 되고. 근데 모의고사 하게 되면 지금 10%, 200%, 20대 1은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으면 어찌해야 돼요? 매주 떠들어요. 매주. 나올 때마다 계속 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그런 내용은 문제 나오면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잊어먹을 새가 없이 하니까 어쩐다고요? 실력이 늘어서 점수가 느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배운 내용 몰라서 틀리는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요. 그래서 반복해야 돼요. 반복.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암기 못해서 괜찮아요. 10%, 200%, 20대. 지금부터 하더라도 앞으로 6번은 더 할 거예요. 6번. 남아있는 게 모의고사 4번 남았죠. 그리고 또 이론 특강이 남았고 또 문제 특강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오늘 빼고 6번은 더 떠들어요. 여러분 일단은 기준은 3개월이니까 출제자가 멍청하게 한 달 그렇게 안 써요. 3개월 써주고 T 바꾸니까 10%, 200%, 20대 오늘 빼고도 6번 더 하면은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잖아요. 성의를 봐서라도 암기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분명히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국장은 그런 적을 대상으로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고. 그 다음 밑에 2번을 좀 조심하죠.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는데 이걸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투기과열지구하고 비슷해요. 국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 시도 의견 듣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할 때 시도 의견 듣습니다. 3번 동그라미 3번 읽어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이게 국장이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딱 공고하고 누구한테 주냐? 시군구한테 주면 시군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가 이 뭐가 들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한마디 합니다. 자, 내가 공고해 줄 테니까 너 입주자 모집 공고했다 이 말을 써라. 뭐라고?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이런 말을 쓰라.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알린다 이런 얘기요. 별로 중요성 없어요. 4번 해제는 끝맺이 뭐가 나죠? 하이한다. 지정할 때 심의했으니까 해제할 때 심의 상식 거기 또 상식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중요하지 않고 6번에서는 해제 요청은 누가 하는가를 신경 써야 돼요. 주민이 해제 요청 쏟지 말고 시도하고 시군구가 해제 시군구가 해제 요청 받으면 거기는 안 나왔지만 이 만들 때까지는 대령이 없었어요. 대령이 법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지금은 시군구 해제 요청하면 며칠 내 결과 통보 40일 생겼으니까 잡아주고 40일 내 결과 통보. 그리고 이제 분양가격은 택지비 건축비인데 지금 하고 있는 주택의 분양가 제한 이쪽 봤더니 시험 문제 100%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안 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인데 택지비는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공공택지냐 공공택지 왜 택지냐. 공공택지는 판 금액이죠. 공고가 플러스 국토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한다. 그냥 우리는 편의상 줄여서 부대비용. 근데 부대비용이 법이나 영역에 있으면 공부하는데 부령에 있으니까 규칙에 있으니까 공부 못해요. 너무 세밀하니까. 그래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한다. 공공택지, 외택지 이것은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감정가 플러스 국토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거기에다가 가산한다. 그 다음에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부대비용인데 옆에 보면은 기본형 건축비는 누가 정해서 고시합니까? 국장이 정해서 고시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데 이 국장이 정해놓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가 시군구가 봤을 때 지역 실정에 안 맞는다 그러면 이게 좀 유도리가 있는 거예요. 시군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령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준다고 여유를 갖다. 그 범위 내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가 지역 특성에 맞게끔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없다 물어보니까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공시 쉽게 말해서 원가 공개를 누가 하냐? 분양가 공시예요. 여기서 분양가 공시 이해하기 쉽게 원가 공개 누가 하냐? 공공택지는 누가 해야 된다? 사업주체가 해야 된다. 공공택지 외택지는 누가 해야 된다? 시군구가 해야 된다. 그거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공공택지 사업주체는 분양가상은 주택에서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았을 때 입주자 모집 공개 분양가 공시해야 된다.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해야 된다. 그렇게 반복해야 돼요. 시군구는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분양가 공시해야 한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자, 아까 분양 승인은 입주자 모집하려면 누구 승인 받더라고? 시군구. 그러면 분양 승인 누가 한다고? 시군구 분양가 적정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시군구에 때 분양가 심사위를 만들어 놓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에 있습니다. 시군구청장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분양가 심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제 주택의 공급 질서 유지 방안. 얘는 혹시나 내용이 얼마 안 되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작년에 또는 너무 많이 나와서 혹시나 자 누구든지 이 법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증서나 지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네 가지입니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네 가지 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써먹어서 써먹을 게 없으니까 요즘은 가로가 나온다고. 상속 저당도 안 된다. 상속 저당은 된다. 상속 저당은 된다. 그러면 하지 마라 뭐가 있는가? 첫 번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니까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 주택상환사채, 주택조합원의 지위. 여기서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 조합원의 지위. 그 다음에 시장대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지면서, 철거 확인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박스는 안 비하면 안 돼. 읽어보고 이 정도 증서, 이 정도 지면 내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다. 이걸 갖다가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지 마라. 단 상속하고 저당은 괜찮다. 하지 마라. 2번 했습니다. 목차만 잡으면 돼요. 지위는 무효를 하고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적발이 안 돼서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사업주체가 나중에 해당 주택을 환매,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체가 환매합니다. 환매수는 당연히 나가라 퇴거 명할 수 있고 그런 애들은 이제 위법 행했으니까 10년 이내에서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처벌받는데 처벌장이 3년 3천입니다. 3년 3천. 지위 무효, 계약 취소, 사업주체 환매, 10년 범위의 퇴거 명령, 그리고 10년 법원의 입주 자격 제한, 그리고 3년 3천. 그 다음에 이제 2번 공급하는 자 측면에서 얘도 가능성은 많이 떨어져요. 저당권 설정 등 제한. 어떻게 해서 입주자를 보호해 줄까 이 얘기인데. 저당권 설정 등 제한입니다. 첫 번째,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서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1.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부터 소유권 이전되기 신청 가능 이후 60일 기간 동안 입주자의 동의가 없이는 다음 같은 행위는 하지 마라. 기억, 니은, 디귿 그걸 갖다가 하나를 묶어서 저당권 설정 등 그런 거예요. 기억, 주택, 대지,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권 설정하지 말고. 두 번째, 전세권, 지사권, 등기되는 임차권 하지 말고. 세 번째,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이런 거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인데 입주 예정인데 동의가 없이 하지 말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두 번 났는데 시기문의 시기.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주택조합이 하면 주택조합은 입주자 모집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집 다 해서 하는가? 주택조합이 하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 그럼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 근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따라가는 거예요. 등기 사유가 발생됐으면 60일에 등기해야 되니까 그 60일 쓴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이 언제냐? 그게 박스면 뒤번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이란 사업조치가 입주 예정일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뜻한다 이 얘기고. 그 기간 동안은 저당권 설정 등 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2번 뭐 합니까? 부기 등기하는데 부기 등기 간단하게 이 주택은 이 대지는 입주자를 모집한 주택인게 대지니까 입주자의 동의가 있는 소유권에서 제한을 가는 일제히 행위할 수 없다. 그런 문구를 갖다가 소유권 등기 밑에다가 부기해서 해야 되는데 2번 언제 하느냐 돈 다 받고 하면 무슨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들어갈 때 그 대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승인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쩐다고
입주자 모집권과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 등기하고 이거 담보 잡을 수 없는 땅이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이면 뭐가 등기 용지 있어야지 주택이면.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고 부기 등기 이후에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를 뭐라 한다? 무효로 한다 이런 얘기고. 뭐 딱히 중요 파트는 아니요. 4번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인데 얘도 100%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인데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장. 여기 뭐 에어컨 틀어가지고 온도 낮춥시다. 온도. 님은 그건 없어요. 자,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인데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는 암기하죠. 국장, 시도지사, 심의, 상시. 지정했으면 고시공고, 상시. 자, 1번은 넘어가고 2번이 답입니다. 2번 주로 2번 단 나와요. 국장이 지정 해제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잘 나와요. 답으로. 공법도 잘 나가고 그거 중개 실무가도 잘 나옵니다. 2번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국장이 지정 해제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자, 3번입니다. 국장은 1년마다 됩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또 정비기본계획도 있고 정비기본방침도 있고 몇 년마다 재검토했어요? 5년마다 재검토했는데 행정계획의 재검토는 5년인데 투기과열지구 재검토는 1년입니다. 국장은 1년마다 재검토해가지고 근데 사실 국장의 재검토 많이 몰라요? 몰라요. 뭐 해가지고 주택정책심의 심의 거쳐가지고 해제하는 게 맞냐 유지하는 게 맞냐. 해제하는 게 맞다 그러면 심의 거쳐서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자, 어쨌든 1년마다 재검토한다 기억하시고 4번도 좀 신경 써야죠.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고 주택가격이 안정됐어요. 그럼 국장이 해제해야 하는 해제를 안 해줘요. 그 지역을 권한하는 시도 시군구청장이 자 국장이 지정했다 그러면 시도 시군구가 해제 요청 들어가고 시도가 지정했다 하면 시군구가 해제 요청 들어가고 국장하고 시도는 모르니까 또 뭐 해가지고 심의 거쳐가지고 해제하는 게 맞냐 안 맞는 게 맞냐 며칠 내 결과 통보하고 40일 결과 통보하고 해제하는 게 맞다 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단순하지만 이쪽이 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인데 전매 제한 기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위 분양권입니다.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주택가 지위. 세 번째 공영개발지구. 공영개발지구도 출제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얘도 없어집니다. 이미 법에서는 빠졌어요. 빠는 시기가 우리 공고일보다 며칠 늦어가지고 시험 보면 들어가지만 어차피 없어진 거니까 하지 말고 투기과열지구 지위, 분양가 상한제 주택가 지위, 투기과열지구 지위. 자,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지위 얘는 좀 잡아야 돼요.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사실 이거 내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없어요. 내면 안 되는데 최근 문제 냈어요. 없지만 언제 생길 수 있으니까 냈으니까 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금 10년 범위 내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충청권에 있다 그러면 뭐하고 팔아라? 등기하고 팔아라.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고 근데 등기가 완료되면 그건 지위가 아니고 주택이에요. 주택. 투기과열지구 지위는 수도권 충청권 못 팔아 그러면 좋은데 단서가 있어요. 그 기간이 아무리 그래도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 5년이 지나도 분양권인 상태로 있는 것들은 팔아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수도권 충청권이 아니면 1년 지나고 팔아요. 다시 투기과열지간의 지위검을하고 분양권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인데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을 어떻게 잡았냐? 그게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충청권에 있으면 등기하고 판다. 등기하고 단 5년이 지나면 어쩐다? 등기 않는 상태에서 지위를 팔 수 있다 이 얘기고 기타 지역은 1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어차피 포기 해봤지 않는 포기 그 기간 내에 뭐 하지 말라고 전매 알선 안 되는데 어디든지 되는 거 하나 뭐가 있어요? 상속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속 안 돼. 뭐 눈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편히 눈 감아야 되니까. 어디 가든 간에 상속은 무조건 돼. 상속은 무조건 되고. 공영개발지구 보지 말고 그 밑에 3번 전매제 특례 및 우선 매역인데 그쪽이 그냥 마음 편하게 그쪽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자, 지위는 간단합니다. 지위는 사업주체 동의받고 팝니다. 지위는 사업주체 동의받고 팔고 이게 주택이면 사업주체가 안 되고 주택이면
토지주택공사 동의받고 파는데 그 주택을 공급한 자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동의받고 팔아요. 그러면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동의해주면서 자기가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리하게 되면 지위는 사업주체 동의, 주택은 토지공사, 지방공사 동의받고 파는데 여기서 동의해줄 수 있는 사유가 7가지가 있는데 얘를 딱 잡아야지. 답은 1, 2, 3, 7. 뻔한 얘기합니까? 함정은 1, 2, 3, 7. 1번 세대구석은 전원이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데 수도권의 이전은 인정이 안 된다. 두 번째,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 이사 갈 때. 세 번째, 전원이 해외 이주 2년 이상 해외 체류. 네 번째, 이혼해가지고 위자료 주는 거 괜찮아요. 다섯 번째, 주택 소유자가 내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제공하고 나는 이주대출금 받은 거예요. 여섯 번째, 경공매로 주택이 날아가는 거. 일곱 번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데 전부 증여하고 일부 증여니까. 1번에는 함정이 2개 들어가 있죠. 1번은 전원이 다른 도시 이사 가는데 수도권에 이전은 안 된다. 2번은 함정 하나죠. 전원이 상속주택 이사. 3번은 2개죠. 전원이 해외주 2년 이상 해외 체류. 7번 가게 되면 일부 증여. 밑에 2번 얘기는 그겁니다. 주택이면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우선 사는 거고 넘겨보면 위반시 조치 해가지고 위반시 조치 사업주체가 환매하는데 자 지위는 사업주체가 환매하는데요. 얼마 주냐? 입주금 플러스 이자 주는데 입주금 플러스 이자를 우리는 뭐라 하냐? 매입비용. 입주금 플러스 이자를 보고 우리는 매입비용. 입주금 플러스 이자. 매입비용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 사업주체가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처벌받습니다. 3년 3천 처벌받고. 근데 그런 행위가 적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밑에 포상금도 나오고 먼저 5번 부기등기도 부기등기 한다 그 정도로 해야 돼요. 이 사업자체가 분양가상한테 적용 주택이죠. 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합니다. 부기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이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전매 제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게 주택공사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주택공사가 아닌 자들한테 전매 제한 기간 동안은 소유권 이전할 수 없는 주택이다. 그런 표시를 해둬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6번 신고포상금이죠. 신고포상금 건당 1,000만 원 그럽니다. 신고하세요.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사장 하자 잠시 쉬고 문제 풀고 하자는 따라 합시다.